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입니다. 와튼 스쿨의 마우어 기엔이라는 교수님께서 쓴 책입니다. 이분께서 쓴 책은 오래된 책입니다. 2030 앞으로 시대 축의 전환, 크게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8가지 물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8가지 물결, 축의 전환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출생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이 과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하 제한제도 있을 정도로 출생률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생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지금 현재 와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출생률의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출생률이 저하되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 수는 많고 출생자 수가 적다 보니까 사회에 큰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수가 적어들면서 나중에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낮은 출생률로 해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30 축의 전환에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낮은 출생률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인구학적 면에 있어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큰 요소가 된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실버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썼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은퇴라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0대, 70대가 드디어 산업 현장에서 또 노동시장에서 또 많은 일터에서 은퇴 없는 여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사회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령 인구들에 대한 배려, 또 고령 인구들의 사회적인 활동력, 또 그것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트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실버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산업 현장에서나 또 사회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다 횡령전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중산층입니다. 산업계 등장 중산층이 있다는 겁니다. 소득 수만이 중산층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느낌. 중산층으로 느낀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선진국에서 중산층이 주류가 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개발도상국을 포함해서요, 현재는 중진국이라고 말하거나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많은 국가에 중산층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선진국의 중산층에만 대응했던 그 모든 비즈니스의 영역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개발도상국의 중산층의 어떤 폭이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산층의 대응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가 여성이란 단어입니다. 여성의 파워가 세진다는 겁니다. 우먼 파워가 커진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가장인 남자 혼자서 집의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맞벌이 하고 있죠. 또 전문 직업인 분야,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매우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요, 여성 임원 숫자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성 임원의 수가, 또 여성 간부의 수가 남성을 넘어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이 사회 진출에 대한 것, 사회 활동에 대한 것이 매우 크게 증대되고 있는 것이 어떤 선진국의 또 미래의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도시란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도시의 집중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시가 급증하고 있고요. 도시의 인구 밀접도가 너무 높아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시만 남아버리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도시화가 갖고 있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단점 중에 한 가지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많은 문화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지만 시골에 가면은 문화시설이 없다는 거죠. 격차가 심해지는 거, 빈부의 격차, 문화의 격차, 모든 면에서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폐해, 단점,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이 저자께서는 평범함에 대한 위력과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하다. 도시를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제도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도시의 양극화는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혁신입니다. 이것은 기술 혁신을 말하는 건데요. 과학기술이 발달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 가지 IT 기술을 이용한 세상에 오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경제가 오고 있고 디지털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상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가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오고 있다. 일곱 번째는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소비가 있습니다. 소유가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포함해서 집이든 뭐든지 소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말이 나왔잖아요. 어떤 겁니까? 소유가 아니고 공유라는 용어입니다. 공유 경제라는 용어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2030 추계 전환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누면 많겠으면 좋겠고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쓰레기는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아껴서 쓰고 나누어 쓰고 함께 쓰고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서 공유 경제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2030 추계 전환의 어떤 일곱 번째 키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화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다양한 모양으로 화폐가 존재했었죠. 그러다가 가장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금본위제였습니다. 금을 가지고 화폐의 기준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금본위제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디지털 시대가 많아지면서 그리고 권력이 탑다운 되기 시작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내려오면서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개념, 국가에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거래하는 개념, 그리고 전자화폐에 대한 거, 그리고 직접 온라인 거래를 실시하는 거, 그리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거. 관료주의 타파하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뭡니까?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화폐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권 같은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제2의 제3의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존재했었는데 지금 서서히 가상화폐에 대한 거,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이 서서히 많은 쪽에서 표현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가지 트렌드를 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러한 8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트렌드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문화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정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문제가 크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대학이 지방대학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한 가지로 말했습니다. 대학교마다의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수라는 거죠. 특성화 대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실버 노동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학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교육이죠. 평생교육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창출해야 되고 새로운 일에 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하는 것도 과거에는 정년퇴직을 했는데 이제는 없는 거죠. 2잡, 3잡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에 대한 개념들이 많아져 간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무슨 회사 다닙니다. 회사 이름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기의 기능이죠. 그러다 보면 어찌 보면 자유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2030의 추계 전환의 큰 시대는 이제 드디어 수직적 체계에서 수평적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권위는 탈피되고 있고요. 개인이 강조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30 시대는 그동안의 시대하고 많은 면에서 양상이 달라졌다,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저자가 강조했던 수평적 사고에 대한 키워드가 한 7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 사고, 멀리 봐야 된다는 거, 다양한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걸어가야 된다는 거, 막다른 환경에 봉착하지 않도록 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낙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흐름을 놓치지 않고 편승해서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된다, 시류에 잘 부합해야 된다는 것을 수평적 사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 중 한 가지는 이 책의 저자가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조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층을 시간제 근로자로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민국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환경 위기가,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정말 창조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의 창의력을 활용하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8가지 트렌드 중에 한 가지로 여성의 어떤 사회 활동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저자는 특별히 한국 사람 중에서 특별히 여성의 어떤 능력, 그 잠재력에 대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랄지 또 눈에 보이는 장벽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또 그것을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그런 촉진책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는 세계화돼야 된다. 국제무역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이 땅에 오는 외국 사람들, 특히 살고자 오는 사람들, 이민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도 한국으로 와야 되고 교류가 빈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도 더 확산적으로 넓게 사용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8가지 트렌드를 말하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 조언을 했는데 실제 이것이 개념만 존재할 것이 아니고 실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변화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주는 거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에 2030 축에 전한 책을 보면서 2가지 단어가 제 마음을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는 미래란 용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희망이란 용어입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미래에게 우리가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많은 어떤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인 것을 2030에 정말 축에 전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크게 발전적으로 정말 지구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확산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자는 제안했지만 우리는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